안녕하세요. 이nem북입니다. 살다 보면 인생에 문제들이 생기곤 합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안 좋은 건강 때문에, 고된 직장 생활,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취업까지. 만약 그렇다면 호흡포노포노에서는 그 원인이 되는 기억이 무의식 속에서 반복 재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정화를 통하여 그 기억을 지우고 원래의 텅 비어있는 상태인 공, 즉 제로 상태로 돌아가면 참 나를 만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대표적인 정화 기도문으로 매우 간단한 4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되뇌임으로써 무의식 속의 기억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부와 건강과 행복을 부르는 하와이언들의 말 들어봐요 호흡포노포노입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1부 순간순간 정화하기. 단 하나의 존재에 좋고 싫음, 득과 실, 아름다움과 추함, 건강과 독, 위험 등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가 집중되어 있어요. 이건 어제 오늘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축적되어 온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난 것이죠. 당신의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호흡포노포노는 시작할 수 없어요. 공포와 사랑,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당신은 지금 어느 쪽을 선택했죠? 공포로 사느냐, 사랑으로 사느냐. 한 친구와의 사이에서 문제가 생겨 하는 일마다 오가는 말마다 역효과가 나던 때가 있었다. 친구에게 또는 그 자리의 분위기에 무리하게 맞춰 행동하고 난 뒤 엄습해오는 상실감에 건강이 나빠졌고 반대로 용기를 내어 의견을 전달하면 가뜩이나 안 좋은 분위기가 더더욱 악화됐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을 방문한 박사와 함께 그가 묵고 있던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했을 때 일이다. 박사는 커피를 따라주러 온 웨이터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넨 뒤 문득 내게 이렇게 물었다. 공포와 사랑, 우리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당신은 지금 어느 쪽을 선택했죠? 단순히 아침을 먹고 있었을 뿐인데 공포와 사랑이라니요. 순간 멍해진 나는 대뜸 그렇게 대답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날 아침에 일어나 박사를 만나는 순간까지 줄곧 최근에 느꼈던 불쾌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다. 머릿속에는 상대를 향한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말이 가득 차 있었고 동시에 고독한 기분도 맛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는데도 나는 그날 아침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옷을 갈아입고 약속 시간이 다 돼서야 부랴부랴 집을 나섰다. 그리고 박사를 만나 어느새 아침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박사를 만날 때까지의 나는 마치 무거운 기억의 공포 속을 떠도는 망령 같았다. 말이 없는 내게 박사가 말했다. 계속 기억에 사로잡혀 있지 말아요. 나는 박사의 말에 퍼뜩 정신을 차리고 허둥지둥 4마디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심호흡을 했다. 고마워요. 미안해요. 용서해줘요. 사랑해요. 순간 커피향이 입안에 퍼지고 눈앞에 앉아있던 평소처럼 모자를 눌러 쓴 박사의 온화한 얼굴이 갑자기 선명하게 시야에 들어왔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오늘 하루의 일정이 뚜렷이 정리되고 자연스럽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기억이 아닌 영감을 선택해서 얻을 수 있었던 안도감이었을지 모른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신이 팔려 다른 일에는 손도 대지 못할 때가 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에게는 선택할 자유가 주어진다. 매 순간 당신은 기억으로 살아갈지, 사랑으로 살아갈지 선택할 수 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 상관없다.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다. 그날 아침의 경험 이후 나는 가끔 나 자신에게 묻는다. 지금 나는 어느 쪽을 선택했을까 하고. 문제를 안고 있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 때, 업무상 메일을 보낼 때, 물건을 살 때, 원고를 쓸 때, 화분에 물을 줄 때, 식사를 할 때, 과연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하고 있을까? 지금의 나는 기억을 선택하는 일이 더 많아 보인다. 똑부러지게 보이게끔 메일을 쓰고, 콤플렉스를 감추기 위해 옷을 고르고, 불효자로 보이기 싫어 부모님께 전화를 드린다. 한편 나는 계속해서 그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만날 때마다 심기일전하며 노력했지만 겉으로는 풀린 듯 보여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완전히 풀리지 못한 마음이 켜켜이 쌓여 답답함만 더해갔다. 완벽히 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생각나고 감정이 솟아나는 거예요. 나는 친구와 서먹해진 이유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과를 하기도 하고 거리를 두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써봤다. 그런데도 관계에 변화가 없자 짜증이 나고 모든 일을 냉정하게 생각할 수 없었다. 당신 내면에 뿌리 박힌 인과 법칙도 매일 정화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고정된 사고방식은 대상이 원래 가지고 있는 완벽한 능력을 가로막기도 하지요. 우리는 평소 어떤 행동을 하기 전부터 자신도 모르게 결과를 예측하거나 그 행동의 동기를 일방적으로 단정 지을 때가 있다. 하지만 박사의 말처럼 정화할 일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점차 마음의 흥분이 사라지고 그 뒤로는 모든 일에 자연스럽게 매진할 수 있다. 한창 문제를 겪고 있는 내게 박사는 곧잘 이런 예를 들었다. 영화가 상영되는 도중에 극장에 들어간 것과 같아요. 문제의 진짜 원인은 이미 수억 년 전에 시작된 이야기의 첫머리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도 중간부터 겪기 시작한 문제를 우리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닥치는 대로 해결하려고 애쓴다. 그리고 대부분은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나는 박사의 말을 떠올리며 우니피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토록 무섭고 슬픈 경험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구나. 내게 보여줘서 고마워. 그 뒤로 나는 친구와의 사이에서 짜증이나 외로움, 분노와 같은 감정을 경험할 때마다 손쉽게 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정화를 하면서도 연락이 필요할 때는 연락을 취했다. 그러는 동안 일방적으로 참은 것도 아니고 크게 싸운 것도 아닌데 친구와의 거리가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친구 하나를 잃는 일은 매우 슬픈 일인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다. 그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됐을 때 나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무리하지 않고도 이전처럼 마음이 아프거나 답답해하지 않고 웃는 얼굴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기억과 사랑. 지금 당신은 어느 쪽에서 신문을 읽고 있나요? 기억과 사랑. 지금 당신은 어느 쪽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나요? 기억과 사랑. 지금 당신은 어느 쪽에서 식사를 하고 있나요? 기억과 사랑. 지금 당신은 어느 쪽에서 통화하고 있나요? 기억과 사랑. 지금 당신은 어느 쪽에서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나요? 스스로 기억인지 사랑인지 물을 때마다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기억이 축적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기억을 선택하고 있는지 깨달을 것이다. 그럴 때 호호포노포노를 떠올리고 그 순간만큼은 정화를 선택해보자. 그 후에는 분명 더욱 자기 자신답고 빛으로 가득한 관계가 펼쳐질 것이다. 지금 당장 질문을 던져보자. 기억과 사랑. 지금의 나는 어느 쪽을 살아가고 있을까?